자, 계산 작업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산 작업부터 풀면 1번부터 풀면 상품 코드와 주문 시간, 도착 시간을 이용하여 배송 시간을 계산하시오 나왔어요. 배송 시간은 도착 시간 빼기 주문 시간이래요. 그럼 여기 배송 시간에 등호 붙이고 도착 시간 빼기 주문 시간을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럼 총 소요 시간이 계산이 되겠죠? 자, 그런데 하나 더 질문이 있죠. 상품 코드의 오른쪽 한 문자가 1이면, 이게 1이면 배송 시간에서 1시간을 빼줘야 된답니다. 그러면 요거를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에는 마침 이 첫 번째 데이터는 오른쪽 한 글자가 1이니까 여기에 한 번 더 뺄셈으로 1시간을 빼줘야 되잖아요. 1시간이라고 한 시간을 빼주기 위한 조건은 상품 코드 오른쪽 한 글자가 1이어야 되니까 자, 요걸 if 함수로 할 거예요. 그럼 뒤에다가 더하기 라이트 함수로 오른쪽 한 글자 가지고 와서 if 함수로 조건식을 연결할 건데요. 바로 if를 오늘은 열어서 한번 해볼게요. if 함수 열어서요. if 함수로 저 상품 코드 오른쪽 한 글자가 참이 되게끔 조건식을 입력할 건데 여기다가 라이트 함수로 상품 코드 라이트 함수 넘어가는 게 상품 함수 넘어서 넘어가줘야 되면 라이트를 누르시고 넘어가는데 저는 오늘은 그냥 해볼게요. 라이트 함수는 문자열 선택하고 내가 추출하고자 하는 개수를 입력하면 되니까 추출이 필요한 상품 코드의 개수는 하나 선택해서 요 하나 가지고 온 값에 true 값, if, value if true로 참을 주려면 1과 같아야 되므로 조건식 같다 1을 입력해서 왼쪽에서 가져온 게 하나면 참, 그렇지 않으면 false로 나타내 줍니다. 그런 다음 true에 이제 1시간을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뺄셈으로 1시간 덧셈을 했네. 뺄셈으로 1시간을 만들어 줘야 되니까 1시간은 그냥 1이 아니고요. 시간 단위를 만들어주는 타임 함수가 입력이 돼서 타임 함수에 hour는 1, 분은 1시간이 없고요. 시간도 없으니까 세컨드 0 입력해서 if 함수로 참값의 1시간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1이 아니면 정상적인 시간이 계산되어야 되므로 value if false는 값이 없죠. 0. 시간을 추가 뺄셈하는 시간이 없음을 나타내는 0을 입력해서 오른쪽에 한 글자가 1이면 1시간 25분에 1시간이 빠진 25분 시간 1시간이 계산이 되고 1이 아니라면 그냥 정상적인 도착 시간에서 주문 시간까지만큼이 빼진 결과로 배송 시간을 나타내 줄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상품 코드 다시 마지막 글자가 끝 글자가 1이면 음식, 2이면 화장품, 3이면 의류, 4이면 과일로 분류를 나타내시오. 추주랑 라이트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라이트 함수, 레프트 함수는 워낙에 많이 해봤으면 이제 많이 해본 함수는 함수 마법사를 되도록이면 안 쓰고 넘어가시면 조금 더 빠르게 입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저는 라이트 함수로 숫자 값을 만들어서 추주를 가는 방법을 계속 활용했었는데 이번에는 추주를 바로 써볼게요. 추주 함수 열어서 숫자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 숫자는 상품 코드에 다시 오른쪽 한 글자를 가져와야 되니까 인덱스 넘버에 라이트 함수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 끝 문자의 한 글자를 가지고 와서 추주 함수의 value 1번에 음식, 2번이면 화장품, 3번이면 의류, 4번이면 과일로 값을 나타낼 수 있도록 라이트 함수 쓰시고 그 다음 번호값을 라이트로 준비한 다음 추주 함수를 2번으로 적용을 해보셔도 되는데 지금까지 했었던 방법도 맞고 추주를 먼저 사용하신 다음에 숫자가 필요한 자리에 라이트를 가지고 오시는 방법을 두 번째로 사용하셔도 결과는 같게끔 나올 수 있는 거. 인수 순서는 함수 사용해야 되는 순서는 이제 내가 원활하게 사용되는 함수가 있다면 함수 마법사 안 들어가도 된다면 이렇게 작성을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3번입니다. 자, A3에서부터 A9 동일한 회원 아이디가 2개 이상이면 우수, 그렇지 않으면 일반으로 회원 구분을 B11에서부터 E12 영역에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회원 구분에 A3에서부터 A9번까지의 범위 중에서
각각의 회원 아이디의 개수를 셌을 때 2개 이상이다라면 조건식으로 연결해서 2개 이상이라면 우수 회원, 그렇지 않으면 일반으로 회원 구분에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저희가 주문 횟수를 지금 가리키는 거잖아요. 각자 주문 2번 이상 했으면 우수 회원으로 분류하겠다. 자, 회원의 구분, 회원 아이디별로 개수를 카운트 if로 세보면요. 카운트 if로 조건에 만족하는 셀의 개수, 레인지 조건에 맞는 셀의 수를 구하려고 하는 셀 범위는 회원 아이디를 세야 되니까 이 아이디가 입력된 A3에서부터 A9번까지를 범위로 잡고, 크리터리어 조건에 내 표 바로 위에 있는 회원 아이디를 범위로 입력합니다. 레인지는 A3에서부터 A9번의 회원 아이디 목록이고요. 조건에는, 크리터리어 조건에는 회원 아이디를 셌습니다. 자, 그럼 얘는 카운트 if로 회원 아이디가 달라질 때마다 요 함수 참조는 변경돼야 되지만 요 회원 아이디 목록은 계속 같아야 되므로 레인지의 A3번에서부터 A9번까지는 절대 참조로 조건 범위 변경되지 못하게끔 고정하신 다음에 아이디의 개수를 세줍니다. 그럼 2개 이상이면 우수 회원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2개 이상이 되지 못하면 일반 회원으로 구분하라 라고 하는 if 조건식으로 잠깐 매겨야 되는 값은 이 값이랑 이 값이에요. 2개 이상에 만족하는 요 셀에 true라고 하는 조건식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선 count if의 센 값, 조건에 만족하는 개수를 센 값 뒤에다가 2개 이상이다, 이보다 크거나 같다의 조건식을 입력해서 내가 참으로 매기고자 하는 그 셀의 true, 그리고 하나하나 입력됐었던 값은 그렇지 않으면이니까 false로 값을 나타냅니다. 자, true, false 값 조건식의 결과 확인하셨으니까 이제 if식으로 입력해서요. if식 연결해서 조건식의 true 값에는 우수 입력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일반으로 회원 구분에 표시하시오로 값을, true, false 값을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4번입니다. 성별이 남인 회원의 최대 적립 포인트와 성별이 여인 회원의 최대 적립 포인트의 평균을 셀에 계산하시오 나왔고요. 조건은 A15에서부터 B16번 영역에 나타냅니다. 그리고 적립 포인트의 평균으로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올림하여 첫째 자리까지 표시한 다에 라운드, 에버리지, Dmax 함수로 나타내는데, 최대 적립 포인트, 남자의 최대 적립 포인트와 여자의 최대 적립 포인트는 Dmax 함수로 구하면 되고, 요 두 개의 값을 에버리지로 평균을 구한 다음 적립 포인트 평균을 라운드업, 올림하여 계산해 줄 건데요. 그럼 Dmax 함수의 조건부터 만들어야 되죠. 첫 번째 조건은 성별이 남인 조건부터 만들어 두고, 두 번째 조건 성별이 여인 조건 입력해서요. Dmax로 요 데이터베이스의 조건 성별이 남자인 적립 포인트, 최대 적립 포인트를 하나 잡아줄 거고, 그리고 하나 더 Dmax로 성별이 여자 크리터리어의 조건에 만족하는 적립 포인트, 여자의 적립 포인트 최대값 2개의 숫자 값이 에버리지 함수로 입력, 평균을 구해야 되니까 먼저 에버리지 함수를 열어서, 평균을 구해야 되는 에버리지 함수를 열어서 에버리지 함수의 숫자 값이 2개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 2개를 누구를 찍어주는 게 아니라 Dmax 함수를 구해야 하므로 에버리지 함수 안에다가 Dmax 함수를 다시 입력합니다. Dmax 함수를 다시 열어서 Dmax 함수 마법사인, 남자부터 하죠. 자, 데이터베이스 조건에 만족하는 성별이 남인 최대 적립 포인트를 만들어주는 첫 번째 Dmax에서는요, 데이터베이스 레이블 기준으로 정리된 전체, 여기 있잖아요. 표 1번. 맨 위에 레이블 기준으로 정리된 전체 데이터를 입력시켜 주고요. 두 번째 필드에서는 내가 지금 최대값을 구하고자 하는 건 적립 포인트의 최대값이므로 필드, 레이블은 적립 포인트 레이블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크리터리어, 조건 Dmax 함수의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의 조건은 항상 레이블과 조건 레이블 아래에 셀을 포함해야 합니다. 남자의 적립 포인트 최대값이니까 크리터리어 조건에 성별이 남자이다,
이렇게 범위를 잡아서는 절대 맥스 값이 나올 수가 없죠. 남자이면서 여자일 수가 없기 때문에 남자의 조건 범위에 해당하는 정리 포인트 최대값 95.4를 구했고요. 여기서 확인 누르면 그냥 평균이 확인 요거 하나 95.4만 구해지고 많은 것이고, 요거랑 남자 거랑 여자 병리 포인트 최대값이랑 평균 구해야 되니까 다시 에버리지 함수 마법사로 들어가면 두 번째 숫자를 하나 더 입력시켜 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똑같은 Dmax를 요 조건 범위만 여자로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에 Dmax를 그대로 복사해서 에버리지 두 번째 인수에 입력한 다음 Dmax 두 번째, 이 앞에 거는 남자 줬으니까 두 번째 Dmax로 넘어와서 여기서 뭐만 바꾸면 돼요? 크리터리어. 조건 범위만 성별이 여자인 것으로 변경해서 남자는 평균 아까 내 최대값이 95.4가 나왔고 여자는 98.2가 나왔고, 다시 에버리지 함수로 넘어갔을 때 에버리지 함수에서는 남자의 최대 정리 포인트, 여자의 최대 정리 포인트의 평균으로 96.8을 구하여 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얘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올림하여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는 올림, 라운드업 함수가 사용돼야 되니까요. 자, 이 전체가 96.8이므로 등호 다음에다가 라운드업 함수 열어서 소수점 자리는 정리된 결과 자리를 표시합니다.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시는 1번이고요. 둘째 자리까지 표시는 2번이에요. 저희는 지금 첫째 자리까지 표시를 해야 되니까 숫자 1번. 여전히 96.8이 그대로 표시되게끔 첫째 자리까지 표시 숫자 자리 번호 1번 입력해서 96.8을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5번. 구매 횟수, 정리 포인트가 모두 3위 이내인 회원수를 셀에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나왔어요. 자, 아까 전에 우리 카운트 if 함수 이용해서 2개 이상의 회원수를 세서 조건식으로 연결했었던 3번 문제의 카운트에서 이제 카운트 if s가 되면 여러 조건을 만족하는 개수를, 여러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개수를 찾는 함수들로 이제 늘어나는데요. 구매 횟수와 정리 포인트. 자, 구매 횟수가 3위 이내, 정리 포인트 3위 이내인 요거를 한 명으로 카운팅을 해서 그게 과연 몇 명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지금 여기서 수식을 지금 완성하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얘가 랭크.eq로 등위를 매기는 함수가 같이 사용이 되었다면 요 구매 횟수 순위구에서 3위 이내이고 정립 횟수 순위구 내에서 3위 이내이다. 이렇게 문제를 풀었으면 좀 쉬웠을 텐데 얘가 지금 주어진 함수가 라지란 말이에요. 그럼 라지는요, 수식 라지를 구해보면 라지는 범위에 내가 몇 번째 큰 값이냐를 찾았을 때 쓰는 값이잖아요. 그럼 구매 횟수 범위 주고 K 인수에다가 3위의 기준이 지금 나와 있으니까 3등의 값을 찾아보면 13이래요. 1등이 13이 3등이면 요 18이랑 15는 2등이겠죠? 1, 2, 3등의 점수가 13이고요. 얘를 정리 포인트까지도 구해보면 정리 포인트의 3등의 값은 93.2점입니다. 그럼 93.2보다 큰 95.4나 98.2가 2등이 될 거잖아요. 그럼 얘가 두 개 다 3위가 되려면 구매 횟수가 13보다 커야 되고요. 정리 포인트는 93.2보다 큰 요 한 사람이 한 명으로 카운팅이 될 수 있게끔 세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하려면 카운트 if s 함수 열어서 여러 조건을 만족하는 개수를 세는 카운트 if s 함수에서요. 첫 번째부터 하죠. 구매 횟수부터 하겠습니다. 자, 구매 횟수의 범위, 조건을 세고자 하는 범위 입력해주고요. 그리고 크리터리어에 라지 함수 이용해서 13보다 큰 값을 체크해야 돼요. 13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찾아야 되므로 크리터리어에 크거나 같다 인수 입력하고 비교 연산자 입력하시고, 비교 연산자는 크리터리어 조건을 직접 입력할 땐 따옴표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크거나 같다 앞뒤로 따옴표를 입력해 주고요. 뒤에는 그냥 13으로 입력되는 게 아니라 라지로 13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크거나 같다 뒤에 따옴표 닫고요.
따옴표를 닫아주시고 뒤에 라지 함수 수식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AND 연결 연산자, 문자열과 수식을 연결하는 연결 연산자 AND가 입력이 되면서 라지 함수로 구매 횟수 범위에서 세 번째로 큰 값인 아까 구했었던 13을 구하여 줍니다. 그럼 구매 횟수 범위에서 라지 함수를 구한 세 번째 값보다 크거나 같은 인수 조건에 입력하는 규칙이 맞아야지만 여기에 크거나 같다 13이 보일 거예요. 이게 입력이 되지 않았다면 인수 입력 규칙이 잘못 입력이 됐다는 걸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입력했고요. 같은 방법으로 정리 포인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터리어 레인지 2번으로 넘어가서 정리 포인트의 범위 레인지 입력하고요. 조건에 크리터리어 조건에는 크거나 같다 비교 연산자 따옴표 잘 닫고 라지로 연결 AND 연결 연산자에 다시 라지 함수 입력해서 정리 포인트의 세 번째 값보다 크거나 같다 93.2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찾아줍니다. 그럼 두 개가 모두 범위에서 한 명 한 명으로 카운팅이 될 수 있는 얘를 1, 또 얘도 마찬가지죠. 강나리도 2명, 두 번째로 카운팅이 되면서 결과 2를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모두 3위 이내인 우수 회원수이지만 사용해야 되는 함수가 라지 함수라면 세 번째 값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조건식으로 연결해서 내가 찾아야 되는 값의 참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 작업 문제 풀었고요. 넘어가서 오늘은 분석 작업에 피벗과 시나리오 관리자 기능이 나왔습니다. 피벗 테이블 기능을 이용하여 기능 작성을 진행할 건데 피벗 테이블 보고서 문제가 나왔다면 동일 시트 어디에 만들어야 되는 것이냐 보고서가 분석될 위치부터 확인합니다. A24셀에 시작하시오 나왔으니까 삽입에 피벗 테이블 입력해서 피벗 테이블이 분석될 보고서의 위치부터 A3번에서부터 F19번까지를 범위로 잡아주고요. 보고서 피벗 테이블 배치할 위치는 기존 워크시트에 A24번 셀에 나타낼 수 있도록 선택하고 결과 나타냅니다. 자, 피벗 테이블을 만든 다음에는 본지문에 올라가셔서 제품 생산 현황표의 제품 코드는 필터로 보내고요. 생산 공장은 행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값에는 분량 수량의 합계와 목표 수량과 생산 수량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목표 수량과 생산 수량의 합계 설정 들어가셔서 한 번씩 평균으로 변경해 줍니다. 목표 수량 평균과 생산 수량 평균으로 변경하신 다음에는 아래 지문에 두 번째 세모 지문에 다시 값 영역에 목표 수량과 생산 수량의 평균은 셀 서식 대화 상자 숫자 범주의 천 단위 구분 기호와 소수 자릿수를 이용하여 소수점 이하 두 자리까지 지정하시오 라고 나왔어요. 그럼 다시 목표 수량 값 설정 메뉴 들어가셔서 하단에 있는 표시 형식에 내려가서 숫자 서식에 천 단위 구분 기호를 사용하고요. 소수점 자리는 두 자리 이하로 쓰라고 했으니까 0도 가능한 거거든요. 세 자리는 안 되지만 두 자리도 이하니까 두 자리도 되고 한 자리도 되고 빵도 됩니다. 두 자리까지 맞추라고 두 자리 소수점 이하 두 자리까지라고 지정됐다라고 하면 이하에서 두 자리 이하가 아니고 두 자리 소수점 이하 두 자리까지가 얘는 소수점 이하 1로 꽉 맞춰야 돼요. 소수점 두 자리로 맞춰서 결과를 확인합니다. 생산 수량 평균도 한 번 더 설정해 표시 형식 들어가서 숫자 서식에 소수점 이하 두 자리 맞춰 주셔야 돼요. 얘가 소수점 이하 두 자리까지인지 소수점 두 자리 이하까지인지에 따라서 적용되는 범위 다르니까 확인해 주셔서 두 자리니까 나타낸 결과 숫자 찍혔고 그리고 두 자리까지 나타낸 세 자리가 두 자리로 잘 두러졌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피벗 테이블에서 연한 파랑 피벗 스타일 보통 16번 서식 지정하는 거 상단 디자인 메뉴에서 피벗 테이블 스타일 중간 그룹이 보통입니다. 1번에서부터 7번까지 그리고 8, 9, 10, 11, 12, 13, 14, 15, 16번으로 번호가 점점 늘어나는 형태로
연한파랑 심표 보통 스타일 16, 피벗 스타일 보통 16번 서식을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피벗을 만드신 다음에는요, 이거 한번 확인해 주셔야 돼요.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진 위치가 A24번인 거고, 필터는 내가 만든 결과, 내가 지정한 위치보다 위쪽에 생긴다는 거. 나 분명히 아까 24번에 만들었는데 여기 왜 22번에 있지? 라고 옮기시면 안 됩니다. 그대로 그 위치에 24번의 위치는 여기 피벗 테이블이 시작되는, 표가 시작되는 위치로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분석 작업 두 번째 넘어갑니다. 자, 시나리오 문제가 나왔는데요. 자, 시나리오 문제가 나오면 순이익이 다음과 같이 변동되는 경우 순이익의 합계 변동 신화를 작성하시오. 한 개의 값이 변동될 거고요. 그리고 결과를 보고자 하는 것도 하나입니다. 사용되는 모든 셀은 이름 정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먼저 이름 정의. I 4번 셀의 이름은 순이익률이고요. 그리고 G 16번 셀의 이름은 순이익 합계로 이름 정의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가상 분석 시나리오 관리자 들어가서 두 개의 시나리오를 각각 입력할 건데요. 입력하시기 전에는, 입력하실 때에는 순이익 증가 이름 입력하고 변경 셀에 순이익을 25% 설정하시오. 나타나는 타이밍에 나 비율로 입력해, 백분율로 입력해야 되는데 본문도 진짜 백분율 단위가 맞는지 확인하시면서 변경 셀은 I4번 순이익 셀, 그리고 단위 확인하셨으니까 20%를 난 25%로 바꾸겠다 입력하시고, 하나 더 추가해서 순이익률 감소에 변경되는 셀은 순이익에 변경되는 값으로 15%, 이번엔 0.15로 입력하겠습니다. 0.15로 두 개의 시나리오를 입력합니다. 제가 지금 첫 번째 시나리오에 이름을 틀렸거든요. 하나는 순이익률 증가고 하나는 순이익률 감소인데 제가 하나 틀렸잖아요. 그럼 여기서 편집 누르고 들어가시면 돼요. 하던 거 순이익률 수정하실 거 수정하시고, 변경할 거 없으면 그대로 확인 누르고 이렇게 옮기시면 됩니다. 수정이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오셔서 수정하시면 되고, 순이익률 증가와 순이익 감소 시나리오를 만들었고요. 이제 요약 시트를, 분석 작업 2번 시트 바로 왼쪽에 위치해야 되니까 요약 보고서 만들어서 그냥 확인이 아니라 마지막 결과 셀 줘야죠. 우리가 순이익률 두 개의 시나리오의 순이익률이 변경됐을 때 분석해보고자 하는 거, 순이익의 합계 시나리오를 보고 싶은 거니까 순이익의 합계 셀, 결과 셀로 선택해서 확인하셨을 때 변경되는 셀 하나에 변경되는 결과 셀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름 정의 맞는지 확인하시고요. 시나리오 관리자에 등록된 두 개의 값이 올바르게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석 작업 2번 시트까지 완료했고요. 자, 차트로 넘어가시죠. 차트에서는요, 분기 평균 계열과 평균 요소가 제거되도록 범위를 수정하라고 했습니다. 계열 삭제뿐만 아니라 지금 요소까지도 제거돼야 되는데, 자, 요거는 범위로 하시면 되겠어요. 분기 평균이 이렇게 없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요 요소인 요 평균 데이터까지도 없어져야 되니까 요 파랑 색깔 영역의 크기 조절하는 그 영역 조절점에서 안으로 잡고 들어가시면 분기의 평균도 뺄 수 있고 요소인 평균 요소도 이렇게 제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차트 종류 변경에 가서 100% 기준 누적 세로 막대형으로 변경하라고 했으니까 묶은 세로 막대형에서 100% 기준 누적 세로 막대형으로 선택해야 변경해 주시면 되고요. 3번 차트 제목 위로 지정한 후 A1번 셀과 연동입니다. 차트 요소 추가에 차트 제목을 위에다 추가한 다음에 그대로 수식 입력, 차트 제목 요소가 선택된 상태에서 수식 입력기 클릭, 그리고 등호 입력하시고 A1번 셀을 선택해서 A1번 셀에 입력한 제목을 참조해 오시면 됩니다. 연동 기능을 사용했고요. 4번 차트에 기본 주 세로 눈금선을 표시하래요. 지금 저희가 기본 주 세로 눈금선을 표시하는 것도 구성 요소입니다. 차트 요소 추가,
눈금선에 기본 주 세로까지를 추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5번 차트 스타일 색 변경 단색 색상표 1로 지정하시오. 자, 색 변경 차트 요소추가 오른쪽으로 가면 색 변경 메뉴 있고요. 단색형 단색 색상표 1이니까 단색형에서 1번 첫 번째 단색 색상표 1번을 선택해서 색상을 적용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차트 셀 서식 차트 서식까지 맞춰서 상식기출 8회 문제 풀어봤습니다.